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뜬금 잡설 멘토링 이야기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나의 흑역사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저를 지칭을 하고요. 말 그대로 제가 멘토링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스스로가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또 반성을 하기도 했던 그런 얘기고요. 실제로 이 당시에 저랑 멘토링을 받았던 제 멘티들, 사실 지금은 이제 제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 중에 하나거든요. 몇 안 되는 수제자 중에 하나고,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나중에라도 밥을 먹으면서도 종종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요. 시기 자체로 보면은 완전 초창기는 아니고, 뭐 지금 기준으로 보면 한 초중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멘토링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아이템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직접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더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예비 단계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래도 실제로 현장을 겪어보질 않았고, 또 시장에 대한 이해도 아직 부족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생각하는 그 아이템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고쳐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본인들도 또 실제로 이제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들을 부딪히고 겪으면서 조금씩 성숙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아이템이 얼마나 신선하고 쌈박하냐 이런 기준으로 보진 않고요. 이 사람이 과연 어느 정도의 창업 의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을 할 때는 항상 불문율 중에 하나가 절대로 상대방의 아이템이나 비즈니스 자체를 평가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아이템도 그 대표자 본인이 어떤 식으로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이른바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틈새 시장이 열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게, 실제로 창업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이전에도 뭐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 벤처 기업들을 다니면서 기술 가치 평가 업무를 보거나 했었던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부류의 대표님들이 있어요. 뭐 연구 중심으로 성공을 하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영업을 중심으로 물건을 이제 유통을 하시다가 어느 시점에 스스로 이제 제조업 쪽으로 뛰어들어서 어떤 본인의 경험을 살려서 새로운 제품을 기획한다든지 기술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토리를 끌어가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웬만하면은 제가 어떤 그 사업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안 그러려고도 노력을 하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좀 웬만하면은 사람을 좀 바탕으로 판단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판단이라는 것도 뭐 저는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 뭐 이 사람은 될 사람, 이 사람은 안 될 사람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이런 종류의 사람은 만약에 창업을 원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성격의 사람은 창업을 원한다면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세세하게 케어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필요한 시점에 아니면 완전히 방치해두는 경우도 꽤 있어요. 보통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혼자 놔둬도 알아서 잘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직은 좀 겪어야 될 시행착오가 많아 보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거기에 관여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켜만 보면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그냥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어찌됐건 간에 창업을 할 때는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지금 오늘 얘기할 내용, 이 흑역사라고 하는 내용은 왜 흑역사냐면은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굳게 믿고 있었던 신념을 깨트린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이템을 보고 면접 평가를 했었던 상황이었어요. 이 얘기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은요, 이제 2년 전으로 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2년 전쯤에 제가 있는 기관, 학교에서 창업 동아리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창업 동아리 모집을 했었는데, 이 창업 동아리 자체는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 대단한 걸 한다기보단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그냥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좀 경험을 쌓은 다음에 본격적인 창업으로 이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 정도의 어떤 저변 확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원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냥 창업 그 멘토가 정해지고 전담 교수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기관에서 이제 그 뭐냐, 창업 지원 자금을 조금 주죠. 한 100만 원 정도. 그때 그 창업 동아리도 마찬가지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평가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이제 총 9팀을 뽑는 창업
동아리 모집이었는데 정확하게 17팀이 지원을 했었고 거기서 9팀이 뽑혔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심사위원들 얘기에서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그 뭐냐 뽑지 말고 어차피 지금 여기 제출한 그 사업 계획서가 다 비슷비슷했어요. 뭐 압도적으로 잘하는 데도 있었지만은 나머지는 어차피 학생들이 그냥 동아리 활동하겠다고 낸 거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안 되는 한 한두 개 정도 말도 안 되는 거 빼면은 다 비슷비슷했었기 때문에 사실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 9위가 어느 정도 정해지긴 했는데 사실 이제 나머지 한 대여섯 팀이 아깝다 이거죠. 어차피 뭐 동일선상에 놓고 나서 보면은 이 중에 누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 그렇다면은 기왕이면은 나머지도 가능하면 뽑아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일단 공고가 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그 뭐냐 9팀에다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뽑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그 후위를 기약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이제 저희 쪽에서 또 지원하던 창업 동아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저희가 추가 모집하는 형태로 이 친구들을 좀 선정을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얘기가 잘 마무리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현재 이제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이 기관, 이 조직으로 저희가 이제 창업 동아리를 새롭게 구성을 해서 이 친구들 중에 정말 정말 아닌 것 같은 한 두세 팀을 제외하고 네 팀을 영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네 팀을 영입을 해서 제가 이제 지도교수를 맡게 됐고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본격적인 멘토링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그 멘토링을 하기 시작한 팀들 중에 제가 있는 조직은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의 창업 교육을 주로 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창업 그 하드웨어 창업이 아닌 완전 100% 소프트웨어인데 소프트웨어도 앱 개발도 아니고 거의 그 앱 개발은 그냥 개발하는 거고 실제 중요한 거는 이제 서비스로 가게 되는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이제 첫 번째 그 멘토링 일정을 잡고 그 이제 대표인 친구를 만났죠. 만났는데 이 만나기 전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죠. 왜냐하면은 저는 이 친구를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런데 사업 계획서를 저는 평가를 하느라고 두 번이나 봤었고 또 만나기 전에 한 번 봤으니까 세 번씩이나 봤는데 아무리 그 내용을 훑어봐도 이게 돈 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업성이 제 기준에서 없어도 너무 없는 거죠. 시장성도 글쎄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관점에서는 시장성도 사실 그렇게 크게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해서 다듬어야 될지 어떻게 유도를 해줘야 될지를 전혀 몰랐고 뭐 지금이야 그래도 이런 경우를 몇 번 겪어봤고 어느 정도 프로토콜이 짜여져 있으니까 어디까지를 제가 지도를 해주고 어느 부분을 스스로 깨우쳐가서 뭔가 길을 만들어 갈지를 좀 알려줄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저도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라리 무슨 제품 판매도 아니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을 한 거죠. 도대체 얘가 오면은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지? 그냥 이 아이템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줘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찾아오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친구가 결국에는 사이사이에 이제 필요할 때마다 저한테 와서 필요한 조언도 받고 이제 멘토링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도움을 받기도 했었지만은 이 친구가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 그 처음 만난 그 날로부터 정확하게 한 달 정도 뒤에 투자를 받아가지고 시드 투자를 받아서 바로 이제 외부의 회사를 꾸려서 코워킹 스페이스 입주를 해서 활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는 굉장히 승승장구해서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런 동문 모임 같은데 이제 기조연설 같은 걸 하기도 했었고 그 외에도 지금도 매스컴에도 꽤 이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으로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여기서 얘기하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이라는 건 알만한 창업 기업이기 때문에 뭐 흔히 얘기하는 막 무슨 뭐 기술 기반의 무슨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친구들이 요즘에 비슷한 서비스들 런칭하는 회사들한테는 벤치마킹 대상으로 경쟁업체로 자주 거론이 되는 걸 보니까 이제는 이 바닥에서 꽤 자리를 잡은 것 같고 얼마 전에는 이제 사무실도 완전히 이제 본인들 힘으로 이전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성장을 잘 했죠. 제가 왜 반성을 했는지 아시겠죠? 페이퍼로 사람을 먼저 평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첫 번째 멘토링 때 이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이 친구는 본인이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너무 명확한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바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풀어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었고 정말 밖에서 그런 어떤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페이퍼로 모든 거를 하려는 친구가 아니었고 오히려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본인들이 시장을 직접 겪어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페이퍼 쪽을 쓰는 거는 우리 학교 학생임에도 그 당시에는 처음이라서 아직은 좀 미숙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페이퍼만 가지고 얘는 정말 돈 안 되는 사업을 하는데 얘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되게 부끄러워요. 예. 사람을 보지 않고 페이퍼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항상 머릿속에 신념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구나라는 그 반성을 진짜로 했었어요. 이 친구가 가고 나서. 어, 지금도 가끔씩 밥 사주러 갑니다. 예, 뭐, 사실 제가 이제 이 친구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간혹 가다가 있을 수 있는 인생에 대한 조언이나 방향성에 대한 얘기일 뿐이지, 이제는 사업에 관한 부분들은 본인들이 알아서 진짜 어엿한 기업의 대표로서, 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제가 뭐 어떻게 조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가 않죠. 이 멘토링이라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항상 보면은 개인적인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그 다음에 사람만을 보고 아이템 자체는 지금 당장 어떻게 뭐 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은 이 사람이 과연 본인의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가,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그게 나중에 수익 모델이 되건 아니면은 뭔가 BM이 제대로 나오건 뭐 투자를 받건 뭐를 하건 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페이퍼만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선입견들이 항상 생기게 돼요. 그래서 사실 그 초중반이었던 시기하곤 하지만은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을 만난 건 저한테도 행운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제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서 스스로 반성을 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은 제가 하는 멘토링이 지금처럼 조금은 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고 가능하면 사람을 보려고 노력을 하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멘토링을 뭐 아주 잘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지간한 사람보다 잘하는 건 사실인데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은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러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이제 다르죠. 왜냐면은 사업 계획서를 안 보고 사람부터 보고 얘기를 하려 그랬는데 본인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 당연히 혼나지 그거는. 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다만 정말 이 You can't judge a book by its cover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표지만으로 책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진짜 겉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비단 어떤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뿐만 아니라 진짜로 이런 창업 아이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사람들을 만날 때 혹시나 내가 과거와 똑같은 그런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은 항상 하고 있고요. 항상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렇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저는 그래도 이렇게 노력이라도 했죠. 반성이라도 하고. 반성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세상에. 예. 진짜로 많아요. 아, 참, 아까 그 친구들 투자 한 번 받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투자 또 받았어요. 작년인가에 그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 VC한테 그때 받았었고요. 뭐 그 정도로 지금 거의 뭐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친구들은 제가 딱 누구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럼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알려주니까 얘기 못 하겠는데 아마 조만간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멘토링 이슈들이 있을 때 한번 또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그건 뭐 제 흑역사도 아니고 이 친구 흑역사도 아니지만은 한번 그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겉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데, 사실 저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실수는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사업계획서만 보고 그런 판단들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안타까운 사례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멘토를 만나서 좀 혹독한 얘기를 들었다. 또 혹은 어디 평가장에서 심사위원한테 조금 뭔가 까칠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게 새겨 들으실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러분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쪼이게 됐을 때 내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는 있지만은 그게 여러분의 가치를 죽여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어쨌든 누군가의 얘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예.
그 사람이 아직 그 당시에 저처럼 준비가 덜 돼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 근데 그때 참고로 그 친구한테 뭐라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 제가 반성을 한 거지,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많기는 하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은 겉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뭐 어쨌든 제가 부끄러웠던 과거 두 편을 이렇게 해서 지난번하고 이번 두 편을 풀어놨고요. 다음번부터는 이제 멘토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사실 멘티 쪽으로 넘어가면은 거의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거의 골목 식당의 그 백종원 대표에 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에피소드들이 진짜 많은데요.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풀어보면서 한번 같이 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안 좋은 얘기들 뿐이 아니고 굉장히 즐겁고 재밌는 얘기들도 많으니까요. 한번 그런 내용들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자 뜬금잡설 멘토링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나의 흑역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L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